저녁 전날 생활관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짐은 이미 다 쌌고 빈 사물함들이 줄지어 열려 있었다. 김성재는 전투화 끈을 마지막으로 다시 묶었다. 내일이면 다 끝난다.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다. 저녁 전날엔 원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규칙이었다. 중대장이 직접 생활관으로 왔다. 그게 이상했다. 저녁 전날 저녁에 간부가 생활관 문을 직접 두드리는 일은 없다. 있어도 행정반 하사가 서류 한 장 들고 오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중대장은 문가에 서서 동기들 사이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 김성재, 따로 보자라고만 했다. 낮고 짧은 말이었다. 동기들이 일제히 올려다봤지만 중대장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성재는 별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다. 행정착오일 수도 있고 저녁 관련 서류 확인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형광등 하나가 복도 끝에서 깜박이고 있었고 중대장의 발걸음은 계단 아래 짐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이 없는 자리였다. 성재는 그 순간 몸이 한 박자 늦어지는 걸 느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냥 발이 조금 무거워졌다. 부대 생활 2년 동안 중대장은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적도 잦지 않았고 칭찬도 없었으며 있는 듯 없는 듯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산 문제가 나오면 달랐다. 대대 회식이 있고 나면 이틀 안에 행정반에서 정산서가 내려오는데 중대장은 반드시 그 서류를 혼자 다시 들여다봤다. 성재가 처음 그 장면을 본 건 입대 첫 해 늦가을이었다. 야간 당직을 마치고 중대 사무실 앞을 지나치다가 불 켜진 창문 너머로 중대장이 A사 용지를 창문 불빛에 비춰보는 모습을 봤다. 마치 집회를 감별하듯 정산서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성재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중대장은 돌아보지도 않고 어라고만 했다. 그때는 그냥 꼼꼼한 사람이거니 했다. 두 번째로 이상함을 느낀 건 겨울 회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다. 담당 행정병이 정산서를 들고 중대장한테 갔다가 5분도 안 돼서 나왔는데 표정이 묘했다. 성재가 뭘 했냐고 물었더니 행정병은 그냥 내리래요라고만 했다. 확인하다가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병사 10비항목의 간부 회식 비용이 섞여 들어간 정도로 보인다고. 그런데 중대장은 그냥 내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성재는 그때도 그냥 넘겼다. 그 위에서 내려온 거면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고 또 넘겼다. 그게 이 부대의 방식이었다. 짐실 앞에서 중대장이 멈춰 섰다. 돌아서면서 품 안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꺼웠다. 가로 비사 크기에 두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손바닥을 가득 채우는 두께였다. 중대장은 말없이 내밀었다. 성재는 받았다. 받는 순간 손이 먼저 굳었다. 겉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테이프로 꼼꼼히 봉인된 봉투였다. 이 두께면 돈이 아니면 서류다. 성재의 머릿속에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돈이라는 쪽이 불쾌하게 먼저 치밀었다. 전역하는 병사한테 무슨 의도로 돈을 주는 건지, 그걸 받아도 되는 건지, 받고 나면 나중에 뭔가 잡히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돌렸다. 자네한테 줄 게 있네. 그게 전부였다. 중대장은 덧붙이지 않았다. 설명도 없었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성재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려 했는데 중대장이 먼저 말했다. 집 가서 열어. 한 박자 쉬고 나서 절대 여기서는 안 돼. 그 말 뒤에 침묵이 길게 붙었다. 중대장은 덧붙이지 않았고 해명하지 않았으며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냥 말이 끝난 얼굴이었다. 성재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물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더 맞다. 뭔가를 물었다가는 이 무게가 더 분명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숙여 봉투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동기 하나가 뭘 했냐고 물었고 성재는 별거 없어라고 했다. 그날 밤 봉투는 가방 맨 아래에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저녁식은 짧았다. 악수하고 기념사진 찍고 정문을 나섰다. 동기들이 고기 먹자고 했고 성재는 따라갔다. 고기를 씹고 소주를 한 잔 마셨는데 봉투 생각이 계속 났다. 가방 안 봉투가 물리적 무게 이상으로 느껴졌다. 밥을 먹는 내내 자연스러운 척했는데 웃다가 멈추는 순간이 몇 번 있었다. KTX를 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봉투를 꺼내봤다. 열지는 않았다. 그냥 두께만 다시 확인했다. 손이 또 굳었다.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 내내 이상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작년 가을 대대 전체 회식이었다. 중간에 대대장이 자리를 옮겼고 그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술이 더 나왔고 자리가 길어졌다. 회식이 끝나고 이틀 뒤에 정산서가 내려왔는데 행정병이 계산하다가 멈추더니 이게 맞냐 하고 중대장한테 물으러 갔다. 돌아와서 그냥 내리라고 했다는 말만 했다. 병사 식비 항목 안에 간부들 2차 비용이 묶여 있었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아무도 다시 꺼내지 않았다. 그게 이 부대에서 일이 마무리되는 방식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다. 어머니가 밥 차려놨다며 불렀다. 성재는 가방을 방에 두고 나와서 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취업 얘기를 꺼냈다. 아는 분이 소개해준 회사가 있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버지가 고생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짧고 담담해서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설거지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동안 성재는 방에 들어와서 봉투를 꺼냈다. 책상 위에 올려뒀다. 열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성재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다시 봉투를 봤다. 물을 한 잔 마셨다. 봉투를 봤다. 누웠다가 일어났다.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때 성재는 봉투 앞에 앉았다. 테이프 끝을 손으로 집었다. 그리고 멈췄다. 열면 뭔가가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봉투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아무 일도 없다. 취직 준비하고 면접 보고 이 집에서 밥 먹으면 된다. 그 생각이 손을 멈추게 했다. 그런데 봉투를 서랍에 집어넣고 눕는 것도 안 됐다. 가만히 있으면 더 커지는 기분이었다. 봉투가 책상 위에 있는 한 아무것도 모른 척하는 게 점점 더 이상해졌다. 결국 테이프를 뜯었다. 서류가 먼저 나왔다. A사 용지 수십 장이었다. 날짜별로 클립으로 묶여 있었고 제일 위장에는 아무 제목도 없이 날짜만 있었다. 그 아래에 사진들이 있었다. 영수증 사진, 장부 사진, 손으로 쓴 메모 사진. 봉투 안쪽 면에 작은 USB가 테이프로 꼼꼼히 붙어 있었다. 성재는 한 장씩 펼쳤다. 회식 날짜가 있었다. 장소와 실제 금액이 있었다. 그 옆에 대대 행정장부에 올라간 금액이 적혀 있었다. 두 숫자의 차이가 날짜마다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몇만 원짜리 차이가 있는 날도 있었고 100만 원 단위로 벌어진 날도 있었다. 날짜는 3년치였다. 맨 아래 페이지에 합산 금액이 적혀 있었다. 성재는 그 숫자를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8천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날짜와 장소와 서명이 있는 영수증 사본으로 뒷받침되어 있었다. 이건 누군가 오랫동안 모은 거다. 손가락으로 종이 끝을 잡고 있는데 손이 가늘게 떨렸다. 돈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그게 봉투를 열고 나서 처음으로 선명하게 든 생각이었다. 돈이면 간단했다. 신고하거나 돌려주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건 다른 종류의 무게였다. 누군가 3년 동안 혼자 들고 있던 것들이 지금 성재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USB를 꺼냈다.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하나였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나왔다. 자네가 이걸 듣고 있으면 전역한 거겠지. 중대장의 목소리였다. 성재는 이어폰도 꽂지 않은 채 새벽방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볼륨을 손가락으로 반쯤 낮췄다. 나는 못한다. 내가 하면 보복당한다. 알고 있어서 못한 거야. 잠깐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이크와 입 사이의 거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소리였다. 보복 안 당하게 전역자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가 3년 모은 거니까 꼭 부탁하네. 거기서 멈췄다. 1분 12초짜리 파일이었다. 성재는 재생 막대를 처음으로 돌려서 한 번 더 들었다. 보복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다. 그 사람은 3년 동안 이걸 들고 있었다는 얘기다. 혼자서 꺼낼 수 없어서 창문에 정산서를 비춰보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느꼈을 것들이 뭔지 성재는 처음으로 그쪽을 생각했다. 노트북을 닫지 않은 채 천장을 올려다봤다. 방이 조용했다. 8천만 원, 3년, 보복, 그 단어들이 방 안에서 무겁게 내려앉았다. 성재는 그 무게를 그냥 거기 두고 불을 껐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부터 성재는 자료를 건드리지 않았다. 봉투는 서랍에 들어갔다. USB는 노트북 케이스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다. 닷새가 지났다.
취업 준비 서류를 열었다가 닫았다. 밥은 먹었다. 잠은 잘 자지 못했다. 닷새째 밤에 같은 부대에서 전역한 동기 정우한테 전화했다. 처음에는 별 얘기를 했다. 어디 지원할 거냐? 운전면허 따놨냐? 그러다가 성재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만약에 누가 뭔가를 넘겨줬는데 그게 위험한 거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가정이야. 야, 전역하면 끝난 거잖아. 왜 내가 나서냐? 너 지금 취직도 해야 하는데. 틀린 말이 없었다. 성재는 그렇지, 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히려 더 이상해졌다. 맞는 말인데 뭔가 남는 기분이었다. 이튿날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군대에서 있던 일 때문에 뭔가 처리할 게 생긴 것 같다고만 했다. 어머니는 잠깐 성재를 봤다가 다치지 않는 일이면 해라고 했다. 그 이상은 묻지 않았다. 성재는 어머니 등을 보면서 다치지 않는 일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잠깐 마음을 무겁게 했다. 6일째 밤에 혼자 자료를 다시 꺼냈다.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날짜 하나하나가 다 실제였다. 장소도, 금액도, 정산 방식도. 이 기록을 들고 가는 게 정의 때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3년치의 날짜와 숫자. 그게 그냥 서랍 안에 있다는 게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크게 자라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조금씩 쌓여가는 것처럼. 마지막 밤에 성재는 국방부 감찰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검색했다. 방문 접수가 된다는 걸 알았다. 우편도 됐고 이메일도 됐다. 성재는 직접 가기로 했다. 이유를 잘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냥 이걸 화면 밖으로 꺼내놓고 싶었다. 서류를 한 번 더 정리했다. 날짜 순으로, 항목별로. USB를 별도 봉투에 넣고 겉에 간단히 메모를 붙였다. 일주일이 됐을 때 성재는 서울로 갔다. 감찰실 창구는 평범했다. 형광등이 균일하게 켜진 복도였고 접수 창구에는 젊은 군무원이 앉아 있었다. 성재는 준비해 온 자료를 내밀었다. 담당자는 훑어보다가 제출이세요? 라고 확인했다. 성재는 예라고 했다. 접수증이 나왔다. 담당자가 추가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건물을 나서면서 딱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홀가분하지도 않았고 무겁지도 않았다. 그냥 했다는 기분이었다. 해야 하는 걸 했다는 기분도 아니었다. 그냥 들고 있던 걸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열흘쯤 뒤에 감찰실에서 전화가 왔다. 특정 날짜의 원본 영수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재는 다음 날 팩스로 보냈다. 복잡하지 않았다. 서류 작업이었다.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 포털 뉴스에서 짧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부대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육군 모대 대장, 공금 횡령 혐의로 입건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 말미에 수사 과정에서 관련 간부 추가, 비위 사실 확인 중이라는 문장이 달려 있었다. 성재는 기사를 끝까지 읽고 창을 닫았다. 끝났다는 기분은 없었다. 뭔가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기분도 없었다. 어딘가에서 문 하나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 딱 거기까지였다. 그게 어디로 이어질지 성재는 알 수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창밖에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성재는 취업 공고 페이지를 다시 열었다.